네, 안녕하세요. 가드단말기 포스티비 대표 홍기란입니다. 이번 시간에 KCP P3100이라는 이 모델인데요. 이 단말기의 구조라든가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립감이 괜찮습니다.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요. 무게감은 뭐라고 할까요? 이 무게감이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볍지도 않습니다.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옆모습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슬림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화면은 LCD입니다. LCD 칼라 화면이고요. 이제 이쪽에는 여기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충전할 수가 있죠.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리셋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쪽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거든요. 한번 오픈 한번 해볼게요. 이쪽은 지금 십자 드라이버가 보이죠? 제가 미리 뜯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뜯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게 이렇게. 자, 뜯었죠. 십자 드라이버가 나오죠. 그러면 십자 드라이버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 드라이버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이걸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배터리가 있거든요. 배터리는 소모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래로 잡아당기라는 뜻이죠. 이렇게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게 배터리입니다. 2021년 10월 1일 날 만들었네요. 배터리를.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당기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분리할 때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요. 이렇게 확 잡아당기면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끝을 잡고 이게 당겨줘야 됩니다. 이걸 끝을 잡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끝을 잡고 끝부분을 이렇게 당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러질 수가 있어요. 선이. 한번 종료 한번 해볼게요. 한번 제가 분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꺼졌죠, 배터리. 분리할 때는요, 이렇게 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이게 빠지죠. 그래서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하잖아요. 할 때 용지를 밀어 올려줘야 되는데 용지를 밀어 올리지 못하거나 용지가 나오다가 이 단말기가 부팅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꺼졌다 켜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이 배터리 교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유심이 들어있거든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유심입니다. 이게 보이죠? 이게 뺄 수가 있어요. 유심을 이렇게. 이걸 어떻게 빼냐면요. 이걸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면 올라오지죠. 이렇게 올리고요. 뺄 때는 밑으로 제끼고, 그죠? 이렇게 올려서 유심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 기계를
이게 통신비가 월 11,000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기계를 뭐 1년 정도 쓰시다가 통신비가 매달 나가니까 통신비가 1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거를 아예 그냥 해제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선 단말기잖아요. 유심히 들어간 거 보니까 이게 통신비가 월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해제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해지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 이 기계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다시 유심을 받아가지고 유심을 개통해서 여기다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심을 교체를 해야 되겠죠. 유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다시 붙여주면 됩니다.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게 숫자가 아까 그 연도가 보였죠? 그 다음에 먼저 꽂으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거 배터리가 불량이면 이 제조사로 전화를 해서요. 배터리만 사서 교체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교체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 다음에 다시 이걸 끼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십자 드라이버로 끼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모르면 진짜 몰라요. 이렇게. 배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제조사로 전화를 해서 배터리를 사면 됩니다. 배터리가 2만 원 정도 갈 거예요. 사서 교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자,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 이게 이제 통신비가 월 11,000원씩 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은 쓰다가 사실 뭐 결제할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아깝게 통신비 매달 11,000원씩 나가는 게 아깝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예 이 단말기를 해제를 해버립니다. 해제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 기계를 못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유심은 못 쓰겠죠. 유심을 빼고 다시 유심을 받아서 유심을 개통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무선 단말기는 통신 약정이 1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해지가 안 돼요. 해지를 물론 할 수 있죠.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 단말기를 이제 유심이 들어갔으니까 개통을 할 거 아닙니까? 개통을 하면 개통을 하는 순간부터 60일까지요. 60일까지는 아니죠. 6개월이니까 180일이죠. 개통한 다음 날부터 180일까지 그 안에 해제를 하면 위약금이 19만 9천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181일부터 365일 이 안에 해제를 하게 되면 9만 9천 원이 위약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는 통신 약정이 1년이 있기 때문에 해제하면 안 됩니다. 위약금이 발생을 해요. 그 점은 명심을 해주시고요. 1년 후부터는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1년 후에 해제를 하더라도 그때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365일째까지는 의무사용, 356일째부터는 해제도 된다. 만약에 1년 썼고 1년 사용을 했는데 뭐 결제할 일이 많지 않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단말기를 해지라고 하죠. 해지. 통신 해제를 해버립니다. 이게 통신사가 KT거든요. 해제를 할 수 있죠. 해제를 하고 나서 이 단말기를 못 쓰는 건 아니죠. 이 단말기를 다시 한 6개월 있다가 쓸 수도 있어요. 6개월 있다가 쓸 때는 그 단말기를 처음에 납품했던 업체한테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단말기를 6개월, 예를 들면 3개월 전에 해지를 했다. 다시 이거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단말기를 처음 납품했던 사람이 업체겠죠. 단말기 업체겠죠. 그 단말기 업체 사장님이 얘기할 거예요. 새로 개통을 해야 되니까, 그 유심을 새로 갈아 끼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유심을 갈아 끼워서 개통해서 유심 갈아 끼우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단말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설명이 좀 잘 했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통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고객분의 사업자 번호와 그 사업자 번호하고 아이디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몰라도 되고요.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고객분의 사업자 번호 아이디를 집어넣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팅 나머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요. 자, 이제는 사용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카드를 결제할 때는요, 이쪽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넣고요.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딱 들어가면 금액 누르라고 하죠. 1,000원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고객 전표 출력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고객한테 여쭤보세요. 영수증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하면 출력. 아, 영수증 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 그냥 미출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고객한테 물어보세요. 필요합니까? 영수증 드릴까요? 그러면 출력. 아, 영수증 필요 없으세요? 그럼 미출력. 그래도 미출력을 해도 여기 거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맹점 거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1,000원짜리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자, 고객이 필요하세요? 아, 필요 없어요? 그럼 미출력이죠. 그래도 가맹점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맹점용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고객용은 안 나오죠, 당연히. 그죠? 자, 그 다음에 2,000원짜리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자, 출력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2장 나오겠죠? 자, 여기 보시면 고객용이라고 써있죠. 고객용 써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맹점용이라고 써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보이시나요? 잘?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1,000원짜리 한 장하고 2,000원짜리 한 장을 제가 취소를 했어요. 아, 결제를 했어요. 그럼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중에서 1,000원짜리하고 2,000원 중에 2,000원짜리 그 결제한 것 중에서 마지막에 한 게 이거죠. 2,000원짜리죠. 취소할 때는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취소라고 써 있죠. 보이시나요? 네, 취소 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리고 지금 2,000원짜리가 나중에 있잖아요. 이게 2,000원짜리 취소를 보면 일단 여기 단말기 취소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취소 버튼을 누르면 신용거래 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거래 취소가 있고 직전거래 취소가 있죠. 직전거래는 마지막에 결제한 걸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1,000원과 2,000원 중에서 마지막에 결제한 건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건 이거겠죠. 2,000원짜리겠죠. 그러면 자, 이거는 직전거래 취소해서 하겠죠. 그러면 3번입니다. 그러면 총액이 맞나 보세요. 2,000원 맞죠. 그 다음에 이게 517379 이거는 뭐냐면요. 카드 번호입니다. 그래서 맞으면 입력이겠죠.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세요. 카드 번호를 입력하세요. 카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카드 번호를 입력하세요는 뭐냐면 카드 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카드를 넣어서 결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고객용 전표 출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됩니다. 그럼 출력하면 2장 나오겠죠. 한 장은 고객용 거고요. 한 장은 고객용, 한 장은 가맹점용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장은 뭐야? 고객용이죠. 한 장은 가맹점용이죠. 그래서 이거 2,000원짜리 취소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한번 취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취소 일단 들어가시고요. 직전 거래 취소 한번 해볼까요? 3번 눌러볼까요? 없죠, 이제는. 아까 방금 직전 거래 취소했잖아요.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하느냐? 마지막 거는 직전 거래 취소해서 하지만 그 전에 결제했던 건요, 신용 거래 취소해서 합니다. 1번 눌러볼게요. 자, 카드 번호를 입력하세요. 물론 고객의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 넣어서 결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고객이 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카드 취소하려고 매장을 다시 방문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번호를 불러줘서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취소 들어가 볼게요. 자, 신용거래 취소죠? 1번이죠? 자, 카드 번호 입력하세요. 물론 카드 고객의 번호를 입력해서 할 수도 있지만 넣어서 해볼게요, 이제는. 자, 아까 얼마짜리였어, 이게? 지금 1,000원짜리였죠, 이게? 1,000원을 입력하시고요. 정정 누르면 지워집니다. 1,000원. 그 다음에 이분이 원거래 매출일자라는 건 뭐냐면요, 이분이 언제 오셔서 그 카드 결제한 날짜, 이분이 매장에 방문해서 카드 결제한 날짜가 만약에 어제다 그러면 23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이니까 24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제 날짜면, 어제 오신 분이면 어제 날짜로 결제해주면 되겠습니다. 정정해서 이렇게 다 지워지거든요, 이게. 그죠? 24일 날. 오늘 24일이죠. 승인번호, 원거래 승인번호,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점표에 보면 원거래 승인번호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승인번호 나오나요? 보이나요? 보이죠? 여기 승인번호 있죠.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입력해 볼게요. 327 977 07입니다. 입력. 고객 점표 출력. 고객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영수증 필요하세요? 그러면 출력. 필요 없어요. 미출력. 필요하세요? 그럼 2번. 그럼 2장 나오겠죠? 고객용 거 하나 하고 가맹점용 거 하나 나올 겁니다. 자, 고객용 거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맹점용 거 또 나왔습니다. 고객용하고 가맹점용이 2장 나오겠죠? 이렇게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하는 방법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취소 보시면, 그러니까 직전거래 취소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어떤 거였냐면요, 직전거래 취소는 그 하루에 카드를 여러 개 결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결제했던 손님은 직전거래 취소해서 하면 되겠고요. 그 전에 결제했던 손님은 신용거래 취소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자, 현금거래 취소는 뭐냐면 아직 안 배웠지만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볼게요. 현금, 자, 있죠. 현금 영수증은요, 고객이 어떤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때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는요, 주민번호나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요, 그 고객의 사업자, 그 고객도 사업하는 사람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로 입력을 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진 발급은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의 그 어떤 물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았을 때 반드시 고객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자진 발급입니다. 자, 현금 영수증 발행 한번 해볼게요. 자, 고객이 만약에 휴대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1번이겠죠. 소비자 소득공제겠죠. 1번 누르고요. 카드를 읽히거나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카드를 읽히거나, 자, 현금 영수증이잖아요. 현금 영수증 카드가 있어요. 현금 영수증 카드를 읽히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읽히라는 거예요. 또는 정보를 입력하세요.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는 거죠.
제 거 입력해 볼게요. 입력한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금액은 1,000원만 해볼게요. 그러면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겁니다. 자, 볼게요. 또 한 장 나오네요. 이게 좀 시끄럽네요, 조금. 여기 보면 현금영수증이죠. 현금영수증인데 소비자 소득공제라는 얘기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넣고 제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 겁니다. 이거 한번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취소로 들어가시고, 자, 현금영수증 취소는 현금거래 취소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소비자였어요, 사업자였어요? 이게 소비자였죠.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니까 소비자 소득공제입니다. 자, 정보를 입력하세요. 다시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액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어제 발행했다. 그럼 23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제 했다. 24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예. 그제 했으면 22일입니다. 오늘 했으니까 24일이고요. 승인 번호가 여기에 나옵니다. 1948 8 60688. 자, 그 다음에 거래 취소겠죠? 1번 그냥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번 눌러볼까요? 거래 취소. 취소가 되죠. 취소가 되면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붙게 되어 있어요. 자, 됐고 현금영수증 취소하는 방법 배웠고요. 자, 현금영수증은 크게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다. 소비자 소득공제는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서 발행해 주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사업자 지출증빙, 여기에는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카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긁으면 되고요. 아니면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서 이렇게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고 사업자 지출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삼성페이 한번 해볼까요? 삼성페이는 이쪽에 되면 됩니다. 한번 제가 삼성페이 해볼게요. 잠깐만요. 삼성페이 결제를 제가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삼성페이는요, 이렇게 그 고객의 삼성 그 휴대폰 안에 카드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거를 이쪽에 댑니다. 한번 대볼게요. 삼성페이죠? 일단 배터리를 좀 빼볼게요. 자, 삼성페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쪽에 됩니다. 이쪽에. 자, 볼게요. 잘 보세요. 바로 금액 누르라고 뜨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뜨죠? 이 상태에서 2,000원 해볼게요. 2,000원, 그 다음에 입력. 고객 전표 출력. 고객이 필요하면 출력이죠? 자, 발행됐죠? 자, 이것도 한번 취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취소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한 거죠? 직전 거래 취소죠. 그럼 2,000원 나오겠죠. 다시 삼성페이 결제를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맞으면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카드 번호를 이때 됩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페이 결제하는 거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게. 잠깐만요. 제 카드를 또 하나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카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이렇게 이 방향을
이쪽으로 넣어서 결제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뭐라고 나오나요? IC카드 거래 실패, MS로 거래하세요. MS라는 건 뭐냐면 마그네틱으로 거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로 결제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결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해서 자, 나오죠?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요. 이 카드는 이 국민카드 이 카드는 이 아이스 칩이 고장났어요.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넣으면 읽질 못합니다. 아이스 카드 처리 실패라고 계속 뜨죠. 얘는 보세요. 고장났어요. 근데 얘는 안 그러죠. 얘는 고장이 안 났거든요. 넣어볼게요. 바로 금액 누르라고 뜰 거예요. 얘는 자, 금액 누르라고 뜨죠. 얘는 고장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어때요? 넣으면 계속 고장났다고 합니다. 읽들 못해요. MS로 거래하세요. 10번을 해도 100번을 해도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이걸로 결제하는 얘기입니다. 요거. 여기 있죠. 옆에 있죠.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금액 누르면 돼요. 금액 누르고 뭐 10만 원 해볼까요? 개월수. 결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5만 원 이상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5만 원 이상. 자, 5만 원 이상 넣어볼게요. 6만 원 해볼까요? 5만 5천 원? 오케이. 자, 5만 5천 원입니다. 자, 그러면 할부 개월이라는 멘트가 나오죠. 원래 5만 원 미만은요. 이런 멘트가 안 나와요. 그냥 일시불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5만 원 이상부터는 5만 5천 원. 5만 원 이상부터는 고객한테 여쭤봐야 되겠죠. 할부 개월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일시불로 해주세요. 3개월로 해주세요. 4개월로 해주세요. 5개월로 해주세요. 막 그럴 겁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일자 누르고 입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정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냥 일시불은 입력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일시불은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된다. 일시불은 그냥 입력하세요. 일자 누르고 입력하지 마시고 정정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냥 입력하세요. 2개월부터 2자 누르고 입력, 3개월부터 3자 누르고 입력, 4개월부터 4 누르고 입력, 5 누르고 입력, 6 누르고 입력, 7 입력, 8 입력, 9 입력. 일시불은 그냥 입력. 1 누르고 입력하지 마시고 그냥 일시불은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딱 넣고 5만 5천 원. 일시불은 그냥 입력. 1 누르고 입력하지 마시고 그냥 입력. 자, 고객 전표 출력. 고객이 물어봐야 되겠죠. 고객한테. 필요합니까? 영수증이? 그러면 출력. 서명하세요라고 하죠. 서명해 볼게요. 그러면 나옵니다. 5만 5천 원 결제됐죠. 자, 사인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가맹점용은 사인이 있고요. 고객용은 사인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가맹점용은 사인이 있고요. 고객용은 사인이 없습니다. 이거 취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취소로 들어가신 다음에 직전거래 취소 있죠? 3번. 5만 5천 원 맞죠? 넣으시고 다시 넣어달라고 하죠? 출력. 서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충전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충전기입니다. 그래서 충전기는 충전 콘센트에 꽂고요. 이쪽에 여기 구멍이 있죠. 이쪽에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꽂으면 여기에 불이 지금은 콘센트에 연결 안 해서 그렇지만 빨간불이 될 겁니다. 충전이 다 되면 충전이 다 되면 여기 녹색불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 무선 카드 단말기는요, 차량 충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전용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십시오. 배터리에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스캐너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거 사용은 안 해봤거든요. 저는 스캐너도 있네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화면이 죽어요. 배터리 보호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전략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3분이든 2분이든 지나면 화면이 액정이 나갑니다. 이럴 때는 이게 켜져 있는지, 이 전원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종료 버튼을 잠깐 눌러볼게요. 불 들어오죠. 이 전원을 아예 끄고 싶으면 종료를 오래 누르십시오. 이렇게 1, 2, 3 꺼지죠. 킬 때도, 이 무선 단말기를 켤 때도, 자, 먼저 종료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졌죠? 띠리리릭 소리 나죠? 다시 종료를 3초 이상 누르십시오. 1, 2, 3. 그러면 켜지죠? 켜지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화면에 불이 나갑니다. 화면이 불이 나가는데, 그럴 때는 이게 이 무선 카드 단말기 전원이 아예 나갔는지, 아니면 전원이 나가지 않고 켜져 있는지, 그거 아는 방법이 아까 종료 버튼을 짧게 이렇게 누르면 불이 들어올 겁니다. 불이 안 들어오면 불이 나간 겁니다. 전원이 꺼진 거예요. 아시겠죠? 전원이 꺼진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무선 카드 단말기 구입 문의는 저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렴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